안녕하세요. 영등포 수뚜껑입니다. 이번에 공공재개발, 그다음에 역세권 고밀도 개발 계획에 따른 서울시 개발계획 계획 확인, 그다음에 투자 전략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요. 저희 현재 IT 쪽 업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데이터 마이닝, 뭐 분석 이쪽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6년 차 정도 됐고, 그다음에 트렌드에 맞는 투자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하고 있고요. 현장 탐사, 임장을 통해서 투자처를 발굴하고 약 한 2, 3년 정도 또는 그 임장을 참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현재도 많이 가고 있긴 한데 역시 투자의 정답은 현장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현재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인덱스 한번 좀 말씀드리면 현재 부동산 시장의 특징, 현 시점 투자의 특징, 그다음에 타이밍 투자, 그다음에 공공재개발, 역세권 고밀도 개발 일단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분위기는 한 2005년 뉴타운 한창 발표될 그럴 분위기 시기라고 지금 현재 대부분 언론에서 그러고 있고 어떤 뭐 리포팅 자료나 이런 쪽 보다 보니까 그런 뉴타운 쪽 그래서 뭐 역세권 고밀도 이거는 실제로 역세권 개발, 역세권 시프트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좀 말만 바꾸지 솔직히 역세권 기준으로 해서 용적률 더 줘서 사업을 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뉴타운 얘기가 계속 나오는 뉴타운 얘기가 계속 언급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특징이 뭐 이건 제 기준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니까 어떤 현장에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뭐 3천에서 5천만 원 소액 투자를 원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뭐 357 법칙이라고 해서 3천이면 들어가고 5천이면 잠깐 고민했다가 이제 7천이면 이제 법인 투자자 이런 개인 투자자들은 웬만하면 빠지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357 법칙을 한번 제가 한번 요즘에 트렌드에 맞는 한번 생각을 해봤던 거고요. 그다음에 뭐 전문적 투자자는 뭐 이렇게 매물 흐름에 대해서 파악하기 힘들고 그다음에 나만 알고 있는 실패 경험이 있고 근로소득으로 평범한 생활 그다음에 풍족한 생활이 어렵다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뭐 상승 가능한 뭐 확신인 투자 그다음에 뭐 나만의 투자 기준 그다음에 왜 이 지역에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뭐 이런 것도 분석을 해보고요. 투자 이유 그다음에 매수 매도 타이밍에 70% 확신을 갖고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뭐 물질적으로 좀 더 이건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에서 다양하게 정책들이 있는데요. 앞에서 하 대표님이 일단은 그 무슨 정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텐데 그 저희는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파리 대책 913 그다음에 12, 16 그다음에 710 오늘 또 발표된 그 2월 4일 그 3080 정책이 공급 대책이 또 발표됐고 여러 가지 이런 발표되는 정책에 따라서 저희는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떻게 투자처를 발굴해야 되고 어떻게 엑시트를 할 것인지 이런 상세 단계를 좀 알아야 저희가 투자를 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 한번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8월 2일은 뭐 투기 지역 뭐 세금 대출 뭐 이런 쪽으로 규제가 시작된 거고요. 그다음에 913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 대출 대안 금지 그다음에 1주택자 거주기간 강화, 장기임대 종부세 합산 과세, 장특공제 요건 추가, 1세대 1주택 국가 장특공제 강화, 그다음에 12, 16 대책 같은 경우는 종부세 상향 조정됐고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해야 되는 거고요. 기본 세율이 인상되고 2년 이상 보유. 이게 굉장히 컸죠. 개인 같은 경우도 1년 같은 건 좀 투자하고서 이제 어느 정도 털려고 나오는데 이제는 기본 세율이 인상되다 보니까 이제는 한 2년 정도 무조건 갖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3주택자 같은 경우는 그 4.6% 그다음에 2주택에는 8% 이거는 취득세는 이제 정말 중요하죠. 요즘에는 12.4% 대부분 내서 사는 사람도 꽤 있긴 한데 제 주변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상승 지역 같은 경우는 좀 그래서 하더라고요. 이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트렌드는 이제 수요가 몰리고 그다음에 법인 투자에 확대되고 그다음에 키 맞추기 풍선 효과 그다음에 지방 선진입 요거는 이제 좀 그 아파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할 것들은 대부분 재개발하고 역세권 고밀도이기 때문에
이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투자 지역 매칭, 그다음에 투자 방법, 그다음에 기본적인 분석, 공급이나 이제 수요 이쪽을 봐야겠죠. 그다음에 분석, 투자 물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매수 타이밍, 실투 금액, 엑시트 시뮬레이션 이게 필요하다는 게, 저도 이거 투자를 할 때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보는 편이라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타이밍은 뭐 이거는 좀 아파트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인데요. 공공재개발은 11월 4일 정도에 발표가 났었죠. 그래서 이제 그 공모 자격해서 공모 신청서, 그다음에 조합 공문, 공모 신청서, 추진 공문, 그다음에 추진 주체는 주민 동의 10% 이상. 일단은 10%만 대부분 그 공공재개발만 보는 게 아니라, 공공재개발이 갑자기 떴던 이유는 10% 정도가 동의만 되면 일단 신청서는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한 저기 초기 재개발들,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서울 쪽 재개발, 뭐 번동이나 아니면 뭐 다양하게 이 뒤에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공공 재개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민영 재개발도 할 수 있는 투택 전략을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 재개발이 잘 안 되더라도 일단은 요거 신청했기 때문에, 이건 또 그 주민 동의율에 따라서 이제 공공 재개발로 가느냐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느냐, 이렇게 또 방향성이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 그다음에 관리형 주거사업 등 도시재생 역사 보존을 위해서 관리표현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그래서 여기가 좀 영향이 있던 게, 창신동 같은 경우가 현재 그 도시재생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못해서, 이게 창신동 쪽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았고요. 언론에 많이 언급됐죠. 그래서 그다음에 그 조합원의 권리 산정일을 공모일로 하는데, 이게 9월 20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보통 그 재개발 쪽에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축 쪼개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고 있습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등기가 뭐 이렇게 신축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면 실제로 물딱지라고 하죠. 입주권이 안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웬만하면 재개발 물건을 사실 때는 한 20년 차 정도 되는 것들을 위주로 사시는 게 좀 안전하고요. 혹시 현금 청산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그러니까 말만 좀 바꾼 거예요. 공모일로 이렇게 그 공공재개발이니까 뭐 정확한 언어를 좀 만들어야 되니까 공모일로 해서, 이게 권리 산정 기준일이거든요. 예로서 그 성남의 상대원 3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작년 2019년 5월 31일로 아예 그냥 공모일로, 이날 이후에 이제 건축이 된 물건에 대해서는 입주권이 안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한번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주 전에 발표가 났죠. 공공재개발 후보지라고 해갖고 이제 8곳이 발표됐는데요. 그 다음에 뭐 신문로 2-12, 여기 242세대 용적률 900%, 여기는 상업지라 이렇게 가능한 거죠. 양평 13, 618세대 용적률 300% 이하, 양평 14 그 바로 옆 지역이죠. 그 다음에 봉천 13도 대부분 역세권, 여기도 역세권, 그 다음에 강북5도 미아사거리 역세권입니다. 흑석은 지금 현재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있죠. 뉴스에 많이 나오고, 공공재개발을 가느냐 마느냐 논란이 많은데, 그래서 실제로 그 이렇게 대부분 8군데가 지정이 됐는데, 이쪽 부분들은 대부분 역세권입니다. 역세권 개발인데 좀 지지부진한 것들을 공공재개발이라는 면목하에 일단은 그 지정이 됐고요. 실제 그 이걸 좀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실제로 타 사례가 주거지역 같은 경우 18제곱미터 초과인데, 여기 한 5.4평 정도 되거든요. 5.4평인데요. 요 밑에 이하 물건들은 거래 가능합니다. 실제 그 삼성동 쪽에 토지거래 허가제 일단은 됐을 때, 그때 잠실적 모 아파트 27제곱미터 아파트가 평당
근데 5.4평 이하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래가 한참 열심히 됐습니다. 그래서 요 대부분 재개발 투자하실 때 빌라 쪽 많이 투자하시니까 여기가 공공재개발 되더라도 내 물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5.4평 이하다 그러면은 토지거래 허가자가 지정이 돼도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업지역은 20제곱미터 초과, 공업지역은 66이고요. 그래서 공공재개발 신청 현황인데요. 이게 초반에는 이렇게 한 60개 정도 됐고요. 60개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이게 11월 4일 날 나온 건데, 맨 처음 초안이고요. 제가 11월 4일 날 만들었던 자료라서. 그래서 실제 뭐, 여기 동의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곳들이 있는데, 성북1, 그다음에 장이구, 한남일, 장이12, 원유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그 현재 진행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지역별로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지역, 좀 지역이 많은 것들, 뭐 구역별로 한 은평, 그 다음에 강북, 그 다음에 성북하고 노원을 같이 묶었고요. 그 다음에 서대문, 영등포, 그 다음에 마포도 했는데 이런 용산까지 이렇게 해서 한번 실제 신청한 위치 정확히 이렇게 뭐 지도만 봐서는 어딘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현장 가서 제가 뭐 파악한 내용도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 같은 경우는 신청한 기준 자체가 6번 불광동 346, 가라현동 12-248 이렇게 총 있는데요. 여기 2- 같은 경우는 녹번역 시프트라고 해서요. 현재 시프트 현재로 진행되고 있고 불광동도 있고 연신내 5번 출구, 그다음에 여기도 연신내 5번 출구 같이 붙어 있습니다. 대부분 연신내 쪽이고요. 그다음에 수색동 같은 경우는 해제구역. 여기 증산사는 워낙 유명하죠. 증산역 바로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2-1구의 공공재개발 이거는 11월 4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건 동의율이 더 올라가실 수도 있을 걸로 지금 파악이 될 것 같고요. 2-1구역 같은 경우는 뭐 47%, 35%, 불광 2- 역세권 같은 경우는 역촌 역세권 일반 여기도 2-1구역은 이렇게 2-1구역 같은 경우는 공공재개발, 일반재개발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역촌 역세권, 은평구는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광, 그 다음에 녹번. 실제로 은평구는 삼총사가 있죠. 가련, 불광 5, 그 다음에 하나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은 그것들은 현재 지금 얘네들은 대부분 진행되고 관리 처분까지 났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금 현재 실소유자들이 투자하기는 괜찮지만 저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또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 쳐다보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가 연신내역인데요. 연신내역 기준으로 이제 지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역세권 시프트, 공공재개발, 주거환경정비. 요게 파란색이 실제로 1종이고요. 여기도 1종하고 2종하고 혼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역은 확실한 확정난 건 아니고 저기 부동산 가서 확인한 결과고요. 제가 11월 4일날 14일날 갔던 거네요. 아까 실제로 은평구 삼총사 대조네요. 대조. 제가 좀 헷갈렸는데. 그래서 실제로 구역이 되면 대부분 일종 적용인데 구역이 지정되면서 2종으로 종상향 된다는 거는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평구만의 특색인데요. 여기가 실제로 1종인데 원래가 한 이 정도가 지금 1종이었습니다. 1종. 근데 여기가 이제 재개발이 되면서 일단은 1종에서 2종으로 됐다는 게 제일 중요한 현상이죠. 그래서 1종도 투자할 만한 오래 묶이긴 하지만 투자할 만한 가치성을 잘 판단하면은 이쪽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주거환경이거든요. 주거환경 개선지구인데 여기 언제쯤 풀리는지 좀 확인해 보시고 나서 투자를 하면은 혹시나 이쪽 동의율에 따라서 이제 재개발로 가능성이 있으면 분명히 옆 동네가 했기 때문에 여기도 분명히 압력이 들어올 겁니다. 주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은평구 쪽에 이렇게 일종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 꽤 있어요.
대부분 산이긴 한데 언덕이고요. 그런 쪽으로 한번 보시면은 투자 가치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녹번 역세권 시프트고요. 이게 이 박근혜 때 나온 얘기죠. 시프트라는 거는. 그다음에 지금은 또 역세권 고밀도 개발 막 이렇게 말이 계속 바뀌는 건데 그 역세권 기준으로 해서요. 그 350m 이거를 그다음에 500m 500m를 제1 역세권 제2 역세권이라고 해서 하게 되는데 여기는 현재 되고 있긴 한데 그 아주 좀 지지부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동의율은 꽤 높아서 그래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었는데 이렇게 좀 녹번 같은 경우는 역세권 시프트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녹번 시프트랑 그 다음에 녹번 2-1 공공재개발 신청한 곳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번 2-1구역 공공재개발 신청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 좀 논란이 있는 게 공공재개발을 신청했는데 요 부분이 좀 애매한 거예요. 겹치는 부분이 좀 논란이 있고 구역이 확정된 게 아니라서 진행상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역세권 시프트는 바로 녹번역에서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그 1부는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도 좀 여러 가지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현재 어떤 단톡방이나 이런 쪽에 보다 보니까 그 웬만한 좀 심약자 매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전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하게 나온 한 500에서 1000 정도 내고가 조정이 된 물건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 거 한번 이렇게 이런 거 왜 나왔을까 한번 분석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번에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공급 대책이 정말로 되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좀 진행 상황을 한번 보시면서 투자 계획을 한번 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